네, 이른바 정교 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은 내일 재소환될 예정인데요. 한 총재 구속 여부가 이 통일교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보자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1억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가의 가방 등을 전직 윤모 본부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그런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자금을 통일교 측의 자금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혐의와 더불어서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크게 보자면 4가지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이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놓고도 양측이 치열한 논리적인 공방을 벌이라고 봅니다. 사실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학자 총재를 한 번 불러서 조사하고 바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 말은 뭐 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차례만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조사 역시도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의 구속 이후 좀 전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전부터 이미 특검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 조사 일정도 통보하지 않고 귀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특검 측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발부 카드를 낼 것을 예견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는데 그만큼 범죄 혐의점에 대한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한학자 총재가 소환 조사 당시에도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검 측이 명확한 증거 없이 어찌 보자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또 강력하게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주장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리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심사에서 쟁점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을 주긴 했지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이미 뭐 현금이나 관봉권 그리고 관봉권의 포장까지 구체적인 이제 증거를 제시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의 좀 스모킹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요. 관련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그 어떤 금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는데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 전직 간부 이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 등이 나눈 대화. 문자 메시지라던가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 측에게 1억 원을 제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1억 원이 상자에 담겨 있는 그 사진이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찍어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꽤 강력한 물증으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해당 자료들이 굉장히 강력한 물증으로 제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통일교 전직 간부 이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자금을 제공받아서 고가의 제품 등을 구매했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라는 일관된 진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관봉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관봉권 표지에 왕자가 이제 수놓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전달하는 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만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특검 측이 어떠한 새로운 물증을 제시함으로써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취지의 논거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학자 총재 측은 우리는 지금 너무 고령이고 지병도 있고 또 고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측에서 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밝혀지지 않은 뭐 증거들을 이제 뭐 보인다 해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한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학자 총재 층에서는 결국 구속 사유가 없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고령이고 현재 지병도 있어서 뭐 어디 도주할 상황이 아니다. 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구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지병이 있다거나 고령이다라고 한다면은 예. 일단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전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속이 되었지만 이후에 지병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어서 이제 조건부로 보석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검 측이 증거 이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 사실상 이 쟁점이 가장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물론 얼마 전에 지병 때문에 시술을 받은 점이라던가 고령이라는 점도 충분히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여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현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비롯해서 오늘 쟁점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는 이번에 빠졌는데 왜 빠진지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 측이 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이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는데 예. 지금 11만 명 가량의 통일교 교인들이 가입한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떤 수사 과정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 그러니까 이 가입한 통일교 당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강요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가입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 가입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 어떤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이 당원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는 무리하게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면서 이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에 좀 더 주력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좀 시도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고 이 당원 명부 같은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통상적인 수준의 당원 가입이다라고 전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내일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한 총재,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이제 구속 여부도 사실 어쩌면 이제 오늘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일 부르게 된다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한학자 총재가 새로운 진술이라고 했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세뱃돈 정도
정도를 권성동 의원에게 준 것은 맞다라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권성동 의원에게도 특검 측이 질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 측이 그 어떤 금품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 부분과는 일부 모순되는 지점이 이미 발생했다고도 보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권성동 의원이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겠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조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특검 측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리라고 보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일부라도 심경 변화가 있을지, 나아가서 이제 한학자 총재 역시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변호인단과도 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특검팀에서 지금 자금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 전 본부장과 권진 법사 또 권성동 의원까지 구속된 상태고 오늘 이제 한 총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 그렇다면 특검팀에서 어디를 향할지, 그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갈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특검 측의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혐의점들과 관련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금전을 제공받았고 그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이 실현되었다라는 부분, 이 퍼즐이 모두 완성이 돼야지 특검 측도 뇌물죄 같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와 관련된 사실들에 관여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특검 측은 나아가서 이것의 일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내지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의 청탁 현황 등을 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런 부분을 부탁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특검 측은 더 이어져야지 특검 측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까지도 일부의 자금이 흘러갔다는 부분이 입증이 가능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요일에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혐의 때문에 부른 건가요? 이번에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첫 소환을 통보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 외환과 관련해서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어느 정도 이런 의견을 조율한 이후 북한에 고의적으로 무인기를 침투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입니다. 결국 고의로 북한에 도발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취하려 했다, 이런 부분을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외환죄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이번에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오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소환 조사가 아니라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방문 조사가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먼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무인기 침투 지시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좀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역시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예. 현재 특검 측의 어떤 이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 측이 무리하게 이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요. 그렇다면은 특검 측은 또다시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서 강제로 구인
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증거들을 좀 수집한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을 해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또 했습니다. 관련해서 보석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 청구가 필요하다. 건강상의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보석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고인 입장에서 보석 청구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보석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걸어서 지금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부분도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소로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주지 제한이라던가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조건을 건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지가 불투명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구속된 상태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현저한 사전 변경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다소 낮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석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17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긴 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는 12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5시간 정도는 이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을 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전에 해오던 검찰 실무 관행과는 좀 다른 부분, 이 구속 기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 재판부가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 재판부에 다퉈볼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부분이 본인의 어떤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직권 남용 혐의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 고발 사건을 특검에서 이하받아 수사를 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제 조사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와 과정에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본인이 무리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어떤 의사결정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모레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출석 의사를 현재까지 보인 상태인데 이 출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석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정식 재판 청구 전에 일종의 재판의 계획표 같은 것에 차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기도 하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 지금 또 하나의 또 다른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은 해둔 상태인데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공판 준비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재판이 한 번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일을 잡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서 일단 첫 공판 기일에는 김건희 씨 역시도 출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될지에 대한 향반도 첫 재판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등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